네, 오늘은 물질대사의 중요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54쪽이고요. 여러분 학습지는 33을 먼저 할 거예요. 33 먼저 하고 그리고 32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교과서 54쪽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프린트는 33쪽 펼쳐 놓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에요. 물질대사의 중요성 공부하실 적에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할게요. 대사성 질환 용어 아셔야 되고요. 대사성 질환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일일 총 대사량과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성 질환이 바로 여러분 학습지 33쪽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총대사량과 에너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32쪽 그리고 그 이후 내용 탐구활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대사성 질환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잘못됐을 때 발생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 고지질 혈증 이런 애들이 많이 예시를 들고 있고요. 혹은 고혈압, 혹은 고혈당, 이 경우에는 아직 당뇨까지 가진 않은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만, 이런 것도 역시 대사 이상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것은 감염성은 아닌 거죠, 사실은. 감염성이 아니라 본인의 물질 대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질병이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도당 대사 이상에 의한다면 고혈당, 당뇨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대사 이상에 의하면 고지질 혈증이나 비만이 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고혈압이 이어지겠죠.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것들, 심혈관계 질환들, 뇌졸중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 물질대사 이상, 근데 이제 그게 당의 문제냐 지방의 문제냐에 따라서 당 혹은 지방의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 각각 질병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심화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혹은 뇌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게요. 심장혈관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이 워낙 세요. 동맥은. 그래서 그러면서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혈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뚫려 있어야 되고요.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요.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도 넓어야 돼요. 제가 지금 잘 뚫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고지혈증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뇌혈관은요, 좀 더 섬세합니다. 혈관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막히거나 혹은 탄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부풀어 올라 터지기도 하고요. 그게 소위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약제들 중에서 뭐 중풍을 예방해준다 이런 약제들은 대부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이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지질 혈증 볼게요. 지금 이야기한 혈관 상태가 깔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지질 혈증은 노골적으로 혈관 벽이 좁아져요. 혈관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벽에 서서히 지질 성분들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 벽이 점점 두터워지고요. 그럼 혈관의 질은 좁아지겠죠. 압력이 너무 높아지죠. 그럼 결국 고혈압까지 이어지겠죠.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면 결국은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 우리 지방의 한 종류 이거예요. 중성지방, 나 살쪘어 할 때 생기는 지방,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면 혈액이 굉장히 기름져지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혈액이 좀 더 끈적끈적거릴 거고요. 그러니까 혈관 벽에 이렇게 유착이 되는 거죠. 서서히 쌓이게 될 거죠. 이런 상태를 고지질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혈액 자체의 사이즈도 작아질 뿐더러 이 벽이
점점점 단단해집니다.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고무 같은 탄력성 있는 고무장갑에 기름이 많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결국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해지는 게 결국 어떤 현상이냐면 동맥경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심장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순환에서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 혈액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센 압력으로 나갈 때 동맥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부풀어 올랐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압력을 완충해 줘야 되는데 딱딱한 동맥은 압력을 완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압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혈압, 동맥경화에 의한 고혈압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질병이.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심장에 있는 혈관 자체들이 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심장을 이루고 있는 동맥들, 관상동맥 이런 애들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상동맥 협착증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을 아니면 협심증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겠죠. 심장을 이루고 있는 혈관들이 작아지고 좁아지면 이 축소는 혈관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도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해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대사 이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들이 많아서 고지질 혈증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뇌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 이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지질 혈증부터 차츰차츰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대사성질환 자체가 물질대사 이상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심장에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병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지질 혈증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의 경우도 사실은 유사해요. 당뇨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당뇨는 혹은 고혈당 완전히 같은 병은 아니지만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뇨가 돼요.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자, 어쨌든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당뇨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당분이 혈액에 많다. 즉 혈액이 어떻게 된다? 끈적끈적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몸 안에는 굵은 혈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모세혈관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굵은 혈관을 지나다닐 때는 혈액이 좀 끈적거려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지나갈 적에는 여기를 혈관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그래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모세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한 기관들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모세혈관이 많은 기관들, 예를 들면 안구, 눈도 엄청 모세혈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눈 쪽이 실명이 온다거나 혹은 이게 좀 위치가 필기하기가 좀 안 좋으니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당뇨부터 이야기할게요. 당뇨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혈액이 너무 끈적해져요. 끈적한 혈액은 결국은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의 괴사를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기관들이 먼저 고장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배설기관이었던 심장, 콩팥 엄청난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받게 되는 당뇨 환자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게 문제로 사실. 안구, 실명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부분. 특히 발가락은 정말 참 이게 슬픈 게 발가락에는 모세혈관도 많고 몸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잘한 혈관들이 막혀버리게 되면 발가락은 괴사를 하게 되죠.
발가락을 자르게 돼요. 결국은 발가락 자르는 것까지 가면 당뇨 환자는 거의 갔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완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가락을 자르는 거는 거의 이제 정말 당뇨가 많이 진행됐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심장에 투석이 진행됐다, 혹은 실명이 됐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당뇨의 진행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 얘기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속도를 늦춰주게 되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고지질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대사이사성 질환이잖아요. 관리형 질병입니다. 발병 후에도 관리를 계속하면서 유지해가는, 그러면 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의 경우는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모님들 세 자매가 모두 다 당뇨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5, 60대, 60대,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전후 세대에서 당뇨 발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분의 할머니 보시면 아마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의 통계가 좀 약간 그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당뇨에 대한 어떤 그 가족력에 대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역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병의 진행을 상당히 많이 늦추고 있는 상태죠. 관리만 잘해주면 건강한 사람과 별로 차이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질대사에 관련된 질병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하면 진행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이 그러니까 그 혈액이 막히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동맥에서 지금 여기 이제 음식물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음식물로부터 흡수된 지방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냐면 혈액 안에 이렇게 슬슬 막히기 시작하는 거, 쌓이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흐름을 막게 되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달라붙어요. 더.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완전 깨끗하고 혈액이 쫙쫙쫙 흐르는 상태는 거의 신생아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놀란 사실이었는데, 조금만 커도 현대인들이 먹는 양분과 이런 것도 굉장히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쌓이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 자체가 좀 약해지겠죠. 이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잘 밀어주기 위해서 좀 더 센 압력으로 밀어주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밀고 겨우겨우 통과하고 하다가 아예 막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안쪽은 혈액이 안 와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겠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 동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 이렇게 혈액이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터질 수도 있겠죠. 터지면 뇌에 있는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졸중, 이게 가는 거죠. 뭐 심장에 있는 게 터졌다 그러면 관상동맥 협착증, 뭐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고혈압 증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귀가 울린다. 굉장히 이제 인식하기 쉬운 건 여기에요.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냐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심장들 이런 곳에 다 무리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체 교환의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압은 굉장히 높지만 돌아오는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릅니다. 눈이 충혈된다. 압력이 높으니까요. 얼굴이 빨개진다. 압력이 높으니까요. 코피가 잘 난다. 압력이 높으니까요. 어깨가 쑤신다. 이거 좀 특이하긴 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혈액순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뇌혈관 압력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약해진 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심장 근육이 계속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커지거나 비대가 되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고혈압 예방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혈관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좀 민감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검진을 통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식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주게 되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없앨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짜게 먹는 습관 줄이셔야 되죠. 짜게 먹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을 자꾸 먹게 돼요. 혹은 소변을 안 보게 되죠.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액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생기는 고혈압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지 않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의 대사성 질환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뇨병 있을 수 있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죠? 고지질혈증 있었죠.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당뇨병 보시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데 근육세포가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오줌으로 당이 배설되고요. 갈증을 느껴 물을 자주 마시고 오줌을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뇨, 소변 많이 보고요. 다갈, 엄청 목이 마르고요. 그리고 늘 배가 고픈, 다식 이렇게 되죠. 당뇨의 이제 악순환이에요.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더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근데 비만으로 인해서 이게 발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만의 경우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비만의 경우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남은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지방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단순히 과체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요. 마른 비만들도 있어요. 뭐 176cm인데 몸무게는 60kg밖에 안 나가는데 이 중에 지방량이 너무 높더라. 체지방률이 뭐 한 30이더라. 이러면 이 사람 마른 비만이에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소위 인바디라고 하죠. 체지방이 많은 형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많다는 경우는 결국은 또 혈관의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지방 조직이 많다는 거는 혈관이 더 발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거를 지방을 케어하기 위해서 혈관과 근육이 계속 무리를 하게 돼요. 체지방량이 많은 거는 역시 위험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넘어갈게요. 에너지 대사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량은요, 개념들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32번 프린트로 넘어올 건데, 32번 프린트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개념부터 잡고 실습을 해볼게요. 에너지 대사량의 기본 개념은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총 대사량, 이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초 대사량은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혈액순환, 호흡활동.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살아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체온 조절 안 되면 죽죠. 심장 박동 안 되면 죽죠. 혈액순환 안 되면 죽죠. 호흡 마찬가지예요. 즉,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있을 때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량. 그게 기초대사량인 거예요. 이에 비해
요거 빼고 육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되셨죠? 세 번째, 음식물 섭취할 때 에너지 소모량.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섭취하기 위해서 또 쓰는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요거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얘도 우리의 몸에 좀 꼭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음식물 섭취 소모량 이거를 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일일 총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최소한 2,700 정도 혹은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3,200 정도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일일 총대사량을 근거로 산정된 기준인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대략적으로 예시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를 외우십시오. 요거.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일 총 대사량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과 열심히 운동할 때의 대사량과 그리고 섭취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을 더하면 일일 총 대사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의 체중과 연령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체중 그리고 나 연령 이런 것들을 곱해서 이제 곱하게 그 계산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참고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먹는 이 음식과 그다음에 쓰는 에너지 대사량, 지금 얘기한 이 일일 총 대사량 있잖아요. 이것과 내가 실제 섭취하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나의 에너지 균형을 알 수 있겠죠. 자,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에너지 섭취량,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량 1일 대사량이에요. 이 중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다면,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거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몸에 있는 체지방, 체단백질 감소하고요. 체중 감소하고요. 영양실조고요. 저항성 감소 있고요. 성장장애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조차도 먹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먹게 되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던가 아니면 적당히 먹었는데 너무 안 움직인다던가 하면 몸 안에 체지방이 축적이 되고요. 체중 증가, 비만, 당뇨, 동맥경화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내가 너무 저체중이다 하면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과체중이다 그럼 이쪽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 교과서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나의 일일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살 빼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줘야겠죠. 과하지 않게. 전 좀 찌우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과하지 않게. 저는 유지하겠습니다 라면 이거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여러분 교과서 이 프린트 33번까지를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고 쭉 채우신 후에 여러분의 학습지를 보시고 자, 여기 파트 채우시는 거예요. 이만큼 채우세요. 그리고 여기를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하시고 만나서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기 나의 것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참고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말고 잠시만요. 여기까지 가지 말고 민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야 될 거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민수의 요 에너지량은요. 킬로칼로리 단위로 주어져 있고 1시간당 해당하는 1시간당 소모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표를 보시고 이를 계산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일과표에 수영 1시간이다. 그럼 요거 1시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민수의 체중을 반영했고요. 이미 반영한 양이에요. 민수의 체중을 반영하고 그리고 시간 1시간당 소모하는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지금 4시간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요 밑에까지 쭉 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